오락거리가 없던 시대, 고대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불과 몇 초 전, 여러분도 휴대전화를 한번 확인했을지 모릅니다.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 짧은 영상이나 알림 하나였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오는 상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는 그런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영화도, 게임도 없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은커녕 책조차 없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죠. 그런데도 인간은 수만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미치지 않고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의 오락은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생각할 틈을 없애고 정신을 무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섬뜩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던 세상 자체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4만 년 전에 어느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알람도 없고 업무 일정도 없습니다. 이메일도 마감 기한도 자동차 소음도 없죠.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 그리고 모닥불 근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깊은 침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현대인에게는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런 고요를 10분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현대인의 뇌는 거의 당황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걸을 때조차 음악을 틀어야 마음이 놓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심지어 영상이 재생되는 상태로 잠드는 사람도 적지 않죠.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고대인들은 그 침묵 속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독한 무료함 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뇌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락이 주어지지 않자 뇌가 직접 오락을 만들어낸 것이죠. 인류 최초의 이야기들도 아마 그렇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극장이나 학교가 아니라 캄캄한 밤의 모닥불 주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겠죠. 그날의 사냥을 과장했을 수도 있고 숲속에 사는 기묘한 생물을 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꿈에서 본 장면을 들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가에 둘러앉아 홀린 듯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괴물을 매일 봅니다. 하지만 고대인에게는 어두운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밤새 잠을 설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떤 동물을 피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었죠. 동시에 잠시나마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상들이 날마다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느리고 단조로운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걷고 기다리고 잠을 잔 뒤 다음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삶이 그토록 단조로웠다면 그들은 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고대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문제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로 몸으로 고통받았고 우리는 주로 마음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조상들은 자기 생각에서 끊임없이 도망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생존에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포식자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했기에 현대인처럼 삶의 의미를 고민하며 지루해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은 진화의 역사에서 거의 처음 등장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 계속되는 환경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이런 상태를 감당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삶이 안전해질수록 마음속에는 생각이 머물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나친 걱정과 불안, 공허함과 실존적 고민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끝없는 오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끝없는 영상과 끊임없이 시선을 빼앗는 자극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에는 묘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인간 안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오랜 시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씩 불꽃을 지켜보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초마다 수천 개의 인공자극이 뇌를 두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시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단 2초만 늦게 열려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두렵습니다. 현대인의 뇌가 자연스러운 고요를 견디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무료함이 인류의 진화를 이끈 가장 강력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봅니다. 뇌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이야기가 떠오르고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문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혹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에서 뇌가 잠시 벗어나는 아주 드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빈틈이 생기면 곧바로 무언가로 채웁니다. 몇 분만 기다려도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혼자 걸을 때는 이어폰을 끼고 몇 초만 조용해져도 볼거리를 찾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과 단둘이 남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대인이 밤에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 결국 위험한 질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저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 철학은 대학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오직 생각만 해야 했던 길고 고요한 밤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섬뜩한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현대의 오락은 단순히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이 존재 자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던 침묵. 현대의 오락은 바로 그 침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모든 자극과 방해가 사라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 목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락을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오락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것이었고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이 혼자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제대로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컨텐츠를 넘겨본 뒤에도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친 이유는 오락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락을 만들어내는 일을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상상하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면을 끝없이 밀어 올릴 뿐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사라져도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컨텐츠를 본 뒤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경험을 끝없이 소비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에 직접 참여하고 창조하고 상상하며 서로 연결되도록 진화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현대인은 역사 속 어떤 왕보다도 많은 오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더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이 모순은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처음부터 무료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료함은 한때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문이었고 어쩌면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열게 된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오락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단 몇 초의 침묵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수천 년 전 어둠 속 모닥불 주변을 채웠던 바로 그 침묵이 인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